지금 우리가 한번 썼을 때 이왕 열심히 썼는데 하루만 노출되고 나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간익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로 글쓰기 3편째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양한 주제로 글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주제로 쓰는데 내 글이 노출될 수 있을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3번째 영상에서는 상단 노출을 할 수 있는 이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상단 노출에 좀 더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스니펫이라고 하는 이 최상단 노출까지도 저는 경험을 많이 해보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니펫이라고 하는 이 최상단 노출이 걸릴 수 있는 방법까지 제 실습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적용하신 다음에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 스니펫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스니펫이 뭐지? 라고 검색해 보려고 하시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니펫이라는 거는 이제 구글에서 상단 노출했을 때 나오게 된 검색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예시로 들어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최상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이 스니펫이라고 합니다. 이 추천 스니펫 정보라고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 구글에서 먼저 하게 되는데 이제는 네이버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걸 잘 쓰게 된다고 하면 구글 노출과 네이버 노출 둘 다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왕 이렇게 상단 노출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운다고 하면은 저는 고단가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고단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금융 쪽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금융 쪽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대출 쪽이 있죠. 그래서 근로자 대출 종류라고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뜨는 것들을 저희는 이 스니펫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써나가고 주제를 찾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고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서 좀 저품질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하나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글을 어떻게 쓰는지 주제를 찾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스토리 블로그로 들어가서 글을 써야겠죠? 티스토리 블로그 켜주시고요. 자, 저희가 글쓰기를 할 건데 이제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찾는 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찾으실 때는 공식 사이트를 먼저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대출 중에서도 이 사기업에서 해주는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도 해주는 그런 좋은 대출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대출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시면은 금리가 아예 0%인 것부터 해서 1년 동안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출 상품 한눈에 바로 가기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대출 상품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쓰는 글이 1년 뒤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고 주제를 찾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한번 썼을 때 이왕 열심히 썼는데 하루만 노출되고 나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래서 자금 용도 같은 거나 지원 대상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도 저는 그러면은 창업에 대한 거 어떤 걸 생각을 해볼까 했을 때 주거는 저희가 몇 년이 변해도 꾸준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 관련된 걸 좀 많이 썼었습니다. 주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찾고, 그리고 근로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보는데요. 대출 상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주거에 관련된 대출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거 안정 월세 대출 해가지고 금리가 되게 저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 전용 월세 대출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월세 대출이라는 키워드로 저희는 한번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찾아봐야겠죠. 주거 안정 월세 대출 후기 국민은행 신용등급 보증 은행, 보증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조금 더 타겟을 넓혀서 주거 안정 말고 월세 대출이란 키워드를 했을 때 쓰고 나서 띄어쓰기를 해보면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네이버에 검색도 해볼게요. 네이버에선 사람들이 월세 대출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쓰게 되는가. 월세 대출, 청년보증부, 주거안정, 카카오,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라면은 카카오뱅크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큰 주제로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이라고 엮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월세 대출이랑 하나 더 써가지고 연관지어서 쓰도록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잡아서 청년까지도 잡을 수 있도록 해볼 건데 자, 주거안정 월세 대출 하고 자세히 보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이 찾아봤을 때 좀 보기 쉽게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보증부 및 세 대출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요. 이제 상위 노출을 위한 전략들을 몇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넘기지 않고 꾸준히 잘 보셔야지만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할 때는 우리의 블로그에 들어오는 이 노출 대비 클릭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멘트를 저희가 제목에다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세 키워드를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출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키워드 중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클릭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카피라이팅이라는 걸 조금씩 섞어줘야 됩니다. 자, 제목을 정할 때도 이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 클릭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릭률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블로그가 노출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노출수 대비 클릭 받은 숫자 클릭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상단 노출로 좀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잘 적어줘야 되는데요. 제목에도 우리 블로그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카피라이팅이라는 걸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상단 노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제목 같은 경우에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알아보기 이 정도로만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 거를 클릭할 이유가 없어지죠. 꼭 우리 걸 봐야 되는 이유들을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 블로그를 왜 검색해 보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가 낮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더욱더 좋아하겠죠. 낮은 이자로 가능한 곳 베스트라고 적어주면은 주거안정 나 이번에 월세 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낮은 이자로 가능하다고? 근데 3개씩이나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 여러 개 보는 것보다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게 더욱더 편하겠네? 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라고 써져 있는 블로그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는 많은 글들 중에서 저희 거를 더 클릭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눈에 띄는 것들이 가로치고 들어간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약간 특수 기호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좀 더 눈에 띄게 되는데 그러면은 가능한 곳 가로치고 베스트 3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더욱더 눈에 잘 띄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글을 쓸 건지 정해놔야 되는데 상단 노출을 할 때 하나 더 중요하게 넣어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서론을 넣고 썸네일을 넣고 그리고 표를 넣으면은 상단 노출에 유리하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를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작업을 해주면은 상단 노출에 더욱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일단 표를 만들어줘야겠죠. 표는 테이블이라는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테이블을 활용해서 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부터 잡고 나서 표를 만들어주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 대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조금 쉽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 어렵게 나와 있는 것들을 쉽게 써주면 되는데 지원 대상, 상품 요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소득 조건, 신용 조건 여기 있는 표를 참고해서 그냥 적어주면 해도 될 것 같네요. 월세 대출 자격 조건 주거 안정 대출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찾아볼까요? 대출 한도 및 금리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겠죠. 그리고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신청 방법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표를 만들려고 할 때 지원 대상 요건, 상품 요건 이런 식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이미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도 및 금리 이 부분에다가 표를 넣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자, 테이블 해서 한도, 금리, 자격 조건 이 정도로 3개 정도 표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줍니다. 6칸 정도 만들어줬는데 한쪽에다가 제목을 넣어주고 한쪽에다가는 내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대출 한도라고 했던 거에서는 여기 대출 한도가 960만원. 그러면은 저는 900만원 이상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은 960만원이지만 나중에 봤을 때 뭐 970만원이 될 수도 있고 900 얼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이다라고만 커트라인을 잡아서 적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도 우대형 일반 고정금리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고정금리 1.5%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 있죠? 자격 조건 같은 경우는 근로자, 사업자, 취업 준비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대로 넣으면 뭔가 유사문서가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바꿔줍니다. 취준생, 근로자 및 직장인, 사업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표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더 해줘야 되는 작업이 HTML 모드를 한 번 더 만져주면 상단 노출에 유리한데요. 저희가 글을 쓸 때 이 본문 모양에 제목을 넣어주죠. 표에도 제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표에 제목을 넣어주는 것을 한번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이 부분에다가 제목을 넣어줄 건데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Tbody, 테이블이라고 있는 이 코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에서 여기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표가 만들어진 코드들이에요. 저희가 일반 모드에서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진 표 같지만 HTML 모드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D라고 있는 부분을 TH라고 넣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대출 한도라고 했던 저희가 제목이라고 지정해놨던 부분에다가 TH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기본 모드에서 보시면은 까맣게 해서 이제 가운데 정렬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TH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TH는 말 그대로 테이블의 헤드라는 겁니다. 테이블에 대한 제목인 거고 그럼 TD는 무엇이냐? TD는 테이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테이블 디스크립션, 테이블 헤드라는 식의 영어를 줄여서 만든 것들이 이런 HTML 코드들인 거예요. 그래서 HTML 코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 조금만 아시면은 이제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Tbody라는 것은 테이블에 대한 몸통이다. 테이블에 대한 몸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TH 똑같이 TH 여기 자격 조건이라는 부분, 대출 금리라는 부분, 그리고 대출 한도라는 부분에 TH를 넣어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자격 조건이 표에 대한 제목이 되고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는 대출 한도는 이 정도다라는 것을 이제 로봇이 알아보고 상단 노출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해놓으면은 어떻게 상단 노출이 되느냐? 자, 이렇게 사이돌 대출 자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았는데 사이돌 대출 자격이라고 구글에다 검색하니까 스니펫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대출 종류, 보증 여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딱 표로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스니펫으로 걸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대출 종류라는 게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 대출 종류를 하나 표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밑에다가 다음에 하나 추가 넣어서 대출 종류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씩 검색해보고 찾아보다가 좋은 게 있네 라고 하면은 이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에게 맞게 벤치마킹해서 사용을 잘 하는 거죠. 주거안정월세 대출은 정부 지원 대출이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출이라고 적어주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스니펫에 걸리게 되면 최상단 노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자격 조건, 월세 대출이란 이런 부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 대출 자격 조건은 근로자, 사업자, 취업 준비생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월세 대출의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근로자 및 사업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금리와 한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적어놓은 거는 여기에서 자격 조건만 보고 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글까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 여기다가 광고를 넣게 되면은 대출에 대한 광고가 뜨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대출 광고를 클릭을 하고 광고주는 대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주거안정 월세 대출 한도 금리는 주거안정 월세, 여기다가 표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라는 것으로 주거안정 월세 대출 한도는 약 900만 원 정도이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다음에 표까지 넣어주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금리는 우대형과 고정금리, 일반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 위에다 광고를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광고를 넣었지만 실제로는 애드센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광고를 가져오셔야겠죠. 그리고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야, 이 소제목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코드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보면은 주거안정 월세 대출 한도, 보시면은 여기 주거안정 월세 한도 및 금리라고 해서 소단락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저는 밑에다가 이게 여기서부터 DIV라고 묶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영역을 지정해주는 코드가 있는데 DIV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끝나는 부분, 여기까지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야 라고 저는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로봇이 보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있는 내용이구나, 관련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 구글 SEO에 맞춰서 조금 상단 노출에 유리한 글쓰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왜 찾아보는지 알아보고 나서 제목을 선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 제목을 사람들이 보자마자 좀 클릭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로 제목을 구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필수 요소이다. 그리고 표라는 걸 넣어주면은 상단 노출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있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냥 표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SEO 작업을 잘 해주면은 더욱더 상단 노출에 유리하다라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두 가지 잘 챙겨가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SEO나 상단 노출 전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찾아보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장기 렌트카에 대해서 제휴 마케팅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대출 관련된 것도 이제 제휴 마케팅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다가 제휴 마케팅 대출 정보 알아보기라고 해서 또 다른 이제 대출 관련된 제휴 마케팅을 넣어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넣으면은, 이전 영상 댓글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제휴 마케팅 링크 넣으면은 저품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품질이 덜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본 블로그에다가 적는 것이 아니라 서브 블로그, 즉 메인 블로그가 아닌 다른
서브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런 제휴 마케팅 관련 정보를 따로 적어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스트라는 블로그에다가 글을 써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대출 정보 알아보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출 정보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든가, 대출 정보 알아보기라고 넣어주고 여기다가 제휴 마케팅 사이트에서 대출 관련된 그런 머천트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출 금융이라고 했을 때 클릭하면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제휴 마케팅 사이트에서 대출 관련 광고를 진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DB 팩토리 말고도 다른 뭐 알바리치라든가 뭐 DBDBDB란가 그런 데를 활용을 하시면은 대출 관련 광고를 진행하는 곳에서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요. 자, 지금은 여기에선 없으니까 다른 사이트를 보기보다는 예시로 보여서 장기 렌트카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랜딩 페이지 확인하기 버튼이나 링크 가져가기, 입력 폼 가져가기가 있습니다. 입력 폼 가져가기를 클릭하시면은 기본 모드가 아니라 HTML 모드에서 붙여 넣으시면은 사람들이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위에다가 이거를 입력해야 되는 정보 같은 걸 넣어주는 거죠. 간략하게 적어주던가 아니면은 마케팅 공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좀 설득하는 방법을 배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출 정보 알아보겠으니까 대출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 뭐 한도를 알아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다가 폼을 넣어두면은 사람들이 이거 여기다가 입력을 하겠죠. 오가닉.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무료 상담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은 저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브 블로그에다가 제휴 마케팅 관련된 글을 써놓은 다음에 입력 폼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 글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서브 블로그는 저품질이 돼도 상관없는 블로그로 활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조금 막 쓰는 블로그로 활용을 해주는 거죠. 어차피 본 블로그에서 우리가 넘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본 블로그에서 서브 블로그로 넘겨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서브 블로그 노출은 검색 노출을 노리는 게 아니라 본 블로그에서 넘기는 전용어로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인 블로그는 저품질이 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개 발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상단 노출도 하고 그 다음에 제휴 마케팅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도 적용을 해보시고 이 방법은 빙산의 일각이고 꼭 대출 관련된 글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용하고 응용해 보시면서 이 선구자분들 거를 만드셔야 돼요. 적용해 보시고 응용해 보시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